네.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라 뭐 이런 분도 계신데 네. 물론 그렇게 되죠. 맛있죠. 네. 네. 그러나 또 조금 더 고급지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겠다.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또 미국 시장 보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죠. 네, 미국 시장은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보합 시작을 해가지고 S&P 500 기준으로 장중 고점이 플러스 0.28,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한 0.4 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0.25. 그러니까 뭐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좀 오르다가 오후에 하락 전환했다는 점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차익 매물이 거의 대부분 기술주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여기 적어왔는데요. 네. AMD가 고점이 플러스 3.5, 종가가 마이너스 0.28. 장중이에요, 저게? 예, 장중. 오. 마이크론이 장중 고점이 플러스 7%, 종가가 플러스 4%. 인텔이 장중 고점이 플러스 8%, 종가가 플러스 3.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도체 지수가 장중 고점이 플러스 1.5, 종가가 마이너스 0.13.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뭐 그동안에 계속 그랬지만 빅테크 뭐 길주 위주로였지만 지난주 이후에는 미국 시장이 길주, 반도체주 위주로 시장의 플레이가 되고 있죠. 네. 네, 그 상승의 힘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가 어제 장중 고점으로부터 매물을 좀 맞으면서 내려왔다라는 게 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AI 칩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 수요 증가 요것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요걸 오늘 뉴스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고점 7%까지 올랐고요. 종가는 4%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가 강세인데 어제는 매물이 좀 맞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시가총액이 꽤 높은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이 고점에 저점이 좀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수는 장중 고점이 플러스 0.28이고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0.25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데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은 기술주들 위주로만 그냥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빅테크들 위주로만.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지수는 가고 있는데 계속 불안불안한 상황은 좀 맞는 그런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금 1kg에 관세 부과할 것이다. 뭐 요 내용 때문에 금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어제 확정해서 얘기하겠다. 여기까지만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금괴에는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금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술주 위주로 미국 시장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후에 길주에는 매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들이 내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아침에 그 엔비디아하고 AMD가 대중국 AI 칩 수출하면은 거기에 15%씩 미국에 반납해라. 네. 수출세라는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네.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저께 나온 얘기고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빠진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점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플러스 0.3% 시작을 했는데 선물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수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 보합권 근처에서 이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3,206포인트잖아요. 네. 이 3,200포인트가요. 3주 전인가 4주 전에 3,200포인트였어요. 지금 3,200포인트 가서는 좀 멈춰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멈춰져 있는 이유는 요 설명을 이제 시황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주하고 금융,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게 지금 밸류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 상법 개정 얘기하면서 6월 말하고 7월 중순 사이에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이들이 지금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도 있지만 이렇게 빠진 종목도 있고 애들이 이제 다 조정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이들은 그 전부터 원래 올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7월에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20% 이상씩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어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달라요. 지주사하고 금융주하고 네. 조선망상 원자력 전력기기하고는 주가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들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강하게 반등을 해서 정고점 부근에 왔거든요. 정고점 부근에 와 있어 여기서 더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수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든 간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정고점까지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지금 조방원 전력기기가 전부 다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잘 버티고 있죠. 네.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와 2차 전지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시가총이 높죠. 네. 이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지수가 더 못 가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한쪽에서 빠지고 한쪽에서 올라오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가 가장 수급적으로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기존 주도주에서는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국내 기관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8월 1일 날 급락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돌아가면서 LIG 넥스원이 급락하고 방산주 빠지고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오션도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장품주들이 19% 빠져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리콘트 19%, 뭐 달바 글로벌 뭐 이런 것도 한 19%. 달바. 예, 이런 게 막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동안에 계속 좋았던 게 급락을 했어요. 그 보시면 조방원 전력기기 화장품 이렇게 5가지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네. 이들이 제일 가장 강했던, 좋았고요. 네. 상반기 내내 좋았고. 근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근데 안 맞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실적 어니미스가 나든지 뭐 좀 노이즈들이 나오면 그들이 그냥 매물 맞으로 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도를 조금씩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기관들이. 네. 그러고 있다가 악재가 나오면 그냥 확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전체 지수가 지금 3,20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뭐 이 3주 이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환율하고도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지수는 환율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 넘어간다 위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1,360원 7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또 좀처럼 안 내려오죠. 네. 지금 1,380원 90원에 있는 게 이거 거의 한 달째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시나 지수가 여기서 더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와중에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 세금 정책이 어떻다, 대주주 양도세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네. 이 환율과 연계돼서 우리나라 지수는 그냥 그 근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이렇게 순환하는데 그나마 그동안에 주도주였던 것들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종목별로는 보면은 되게 큰 폭의 음봉을 주면서 빠지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지수는 여전히 3,200포인트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는 좀 지금 승리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존의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거나 네. 아니면 한 방 맞거나 뭐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어제 시황하다가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보시면요. 2차 전지 소재 쪽에 리튬 관련해 가지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LLF 10%, 삼성 SDI 3.2%, 엔캠 21%, 포스코 퓨처엠 8% 이렇게 소재 쪽, 특히 소재 쪽이 크게 오르는 2차 전지 쪽이 크게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엔터주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YG엔터 11.9%, SM 5%, JYP 4%. YG엔터는 뭐 지금 52주 신고가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반면에 어제 하나오션이 9%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진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제일 많이 하락한 것은 화장품이었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도 또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4.5% 오르고 그래서 관련 주목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좀 오르는 모습이 네. 나타났어요. 근데 지수는 계속 여기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목별로 막 움직이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오르고 반도체 장비가 올랐잖아요. 이거 대부분 다 어디 있냐? 코스닥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6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움직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막 안 빠지고 3,200포인트 빠졌다 올랐다 하는 거 보니까
신고지수 내려가긴 갈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긴 그럴 것 같은데 그 문턱에서 네. 많이 오른 것들은 막 팔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상황이라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예 갖고 있는 사람들은 2차 전지 맨날 갖고 있다 고생했는데 올라오니까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좋다고 하면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뭐 방산주라든지 원자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이들이 막 탁 맞으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또 당황스럽고 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엔터준 왜 올랐지? 엔터주는 이제 이제 최근 실적 발표하잖아요. 괜찮아요. 예, 실적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게 이제는 관세가 이제 협상이 끝나고 거의 그냥 지나간 얘기로 생각하잖아요. 네. 지나간 얘기로 생각하는데 어제 사실 화장품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엔터가 관세 영향이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 영향에서 벗어난 쪽으로 수급이 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 나눴으니까 화장품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어제 한국경제에서 뉴스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K 화장품, K 푸드 관세 폭탄의 우려 이런 얘기들이에요. 15% 관세가 이제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8월에 초에 나가는 거는 15% 관세를 맞고 나가는 거예요. 달고 네.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수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8월 달에 10일까지 물론 이제 월초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를 봐야 되긴 하지만 10일까지의 미국향 화장품 뷰티 수출은 전월 동기비 전월 마이너스 37.2%. 마이너스요? 예, 기초 화장품은 전월비 마이너스 50%.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42%. 네. 가공식품은 대미 수출이 전월 동기비 전월이에요. 마이너스 21%. 라면은 20%로 증가했어요. 근데 요거는 6월 달에 급증했다 7월에 확 줄었거든요. 그 7월에 워낙 많이 줄어서 올라간 부분이 좀 가만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들 기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전에 관세를 막기 전에 수출을 왕창 해놨어요. 그쪽에 재고를 쌓아놨어요. 그쪽 재고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 수출량은 조금 이제 줄이면서 관세를 막고 나가는 거 좀 줄이면서 네. 일단 재고부터 팔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게 줄어들면서 관세에 대응하면서 가격에 전가시키는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 나가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관세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봤더니 확 줄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시장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어제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좋은 화장품주도 있었어요. 근데 안 좋은 거는 그냥 더 많이 빠졌고 네. 미스가 난 거는. 근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진 부분은 상당 부분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수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혜, 피해 또는 어떤 데는 뭐 어떤 섹터는 이건 괜찮지 않냐 수급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영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쭉 뭐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위주로만 움직이는데 제 최대 관심은 물가예요, 물가. 네. 그래서 내일 CPI 발표되는데요. 헤드라인이 2.8%, 코어 3.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보다 만약에 높게 나오면 시장은 상당한 노이즈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지켜봐야 되는 내일 상황입니다. 컨센도 근데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네요. 컨센 자체도 약간 높은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 뉴스는 그냥 그런 뭐 섹터와 관련된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중 관세 유예가 이번 8월 12일 날 종료가 되는 거죠.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3차 고위법 회담에서 90일간 연장 합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었는데 합의하기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계속 연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딴 나라들 일단 다 때려잡고 예. 중국은 이러다가 그냥
좋게 갈 것 같아요. 관세 세게 안 때리고 예. 서로 그냥 화해할 것 같아. 그 보면 트럼프 일기에 보면 중국하고만 그래 싸웠잖아요. 네. 그 2등이 EU하고 그랬고 네. 지금 딴 나라들 전체 요번에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 다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중국이 최종 그 타겟이지 않습니까? 네. 최종 타겟인데 중국하고 싸우면 전반기에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정책들의 이 충격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물가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를 두는 것 같아요. 자꾸 미루는 것 같죠. 이게 지금 보면요. 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들이 다 좀 잠잠해지면 얘들하고 좀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연장하는 걸 보면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회담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연내 착공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송유관이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송유관 옆으로 계속 따라서 요 파이프라인 공사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관련 허가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이 되면 즉각 건설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좀 전에 제가 그 8월 10일까지 우리나라에 수출입 데이터에서 화장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도 대미 수출이 14.2% 감소, 대중 수출도 10% 감소. 이거 2018년도, 19년도에도 이랬어요. 실제 감소했었어요. 네, 실제로 그때. 교역량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글로벌리 교역량이 감소되면은 그래서 그때는 막 해운주 이런 게 안 좋고 뭐 막 그랬거든요. 해운주 안 좋으면 뭐 조선주도 영향 받을 거고 그런데 이번엔 조선주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역량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됐냐? 어때요? 이런 시점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이 또는 조금 롱텀으로 투자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 섹터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좋았는데 이 관세를 막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수익성을 유지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죠. 혹시 그러면 일기 행정부 당시에 교역이 감소했을 때 네. 시장 반응은 좀 어땠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미국은 근데 이제 미국은 2018년도에 빠졌다가 네. 또 반등 줬다 2018년 후반기에 빠졌거든요. 네네. 그거는 금리 인상을 했어요. 아 그때. 그거 금리 인상을 했고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그래요. 2018년도에. 그러면 이 영향의 직접적인 영향 정도를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섹터별로 전부 다 다른.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제일 시끄러운 뉴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수출을 하면은 판매 수익에 그랬는데 어떤 데는 매출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에. 판매 수익과 매출이 이퀄인지 용어가 이렇게 쓰는데 아무튼 매출인 것 같아요. 보면. 네. 매출의 15%를 이제 정부에 지급하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수출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엔비디아에서는 뭐 조건부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파이낸스 타임즈에는 전례 없는 합의이다. 미국의 일자리와 수익 창출 차원에서 관세를 빌미로 대미 투자를 글로벌 기업들에 유도하는 트럼프 협상의 패턴과 일치한다. 되게 말이 이게 해석이라서 그런지 되게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 관세 15%로 다 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냥 그 트럼프 협상의 패턴과 일치한다 그러는데 근데 허락해 주면서 15%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수출의 무역과 관련된 거는 그런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같고. 엔비디아 칩은 저 대만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드는 거는. 예, 예. 그래서 그걸 중국으로 갈 때 예, 예. 이게 15%를 미국 정부에 주라고요? 예. 맞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아니 대만에서 중국 수출하는데 이익의 15%는 미국으로 주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가 아니고 네. 그거와 패턴과 일치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일치하다 설명을 하는 거고 이 기업이 거기에 수출한 금액의 15%를 정부에 내라. 그 정부 수익으로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하는 거는 나중에 후일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뭐 평가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많아요. 지금 그 주방위군 네. 한다는 뉴스로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다는데 그 뉴스에 보면은 골프장 지나다 노숙자가 있었고 노숙자 없애라 뭐 이런 얘기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의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트럼프 정책에 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책에 반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추정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뉴스가 3가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 양산 준비 속도를 내면서 장비 공급 채비를 하기 때문에 공장의 장비 발주에 임박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 뉴스를 여러분 오늘 보시면 뭐 클린룸은 어디 네. 열처리는 어디 그래서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보시고 그런 종목들의 수급과 차트를 이렇게 좀 보시고 실적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그 예전에 어떻게 움직였나. 네. 주식은 저마다의 성격이 있어요. 원래 상한가 건너면 다음날 상한가하고 네. 원래 2% 3%를 못 움직이는 애들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미 좀 이 뉴스가 나온 지는 꽤 됐긴 했지만 그래서 이미 선두에 올라간 종목 꽤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주 7%나 오르면서 지금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례 없는 AI 수요 때문에 4분기 매출 전망치를 기존의 103에서 110억 달러에서 111억에서 113억 달러로 상향하고 총 마진율을 기존 42%에서 44.5%로 상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SK하이닉스가 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가이던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전부터 보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당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예전부터 많이 내놓은 유명한데요. 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HBM 올해 생산 물량은 다 판매 종료됐고 내년에도 강한 수요가 지속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향을 해서 이게 지금 영향을 좀 주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로이터발 뉴스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 HBM 사업기획 부사장의 하고 뭐라 할까요?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최종 사용자들의 AI 수요는 매우 강하고 견조하다. 그래서 HBM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 전망한다. 대단히 높게 잡았다고 저는 놀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번 전망치는 전력 공급 등 제약 요소를 감안한 보수적인 수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밑에 못 써왔는데 키움증권에서 어제 보고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내년에 2026년도에 SK하이닉스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이고 그런데 후발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2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년에 성장률만 보면 HBM 쪽의 성장률만 보면 삼성전자는 약 110%, 그리고 마이크론은 약 33%, 네. SK하이닉스는 약 14% 성장한다라는 이제 분석을 좀 해놓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뭘 걱정을 많이 하냐면 그렇게 삼성전자와 그리고 마이크론이 들어오면 물량.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고서들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걸 네.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뉴스이고요. 그 다음은 원전 뉴스입니다. 연내 신규 대형 원전 및 SMR 도입에 관해서 이번 주에 결정을 좀 할 건데 이번 주에 결정이 나면 연내 착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가능한 거고 이번 주에 결정이 안 되면 연내에 착수하지 않고 내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경쟁력 미래 구체화 및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요거 지금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원전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과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하는데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가 원전 인력 양성 협력 MOU를 체결한다. 그래서 원전 뉴스가 어저께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건 뉴스를 제가 전화하려고 타이핑하려고 그랬더니 뉴스가 별로 없고 종목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적어왔는데 뭐 사실 종목은 여러분들 보시고요. 우리나라 K원전 팀코리아에서 대형 원전은 미국과 협력해서 같이 하고 네. SMR은 자체 개발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뉴스들이 어저께 또 있었고요. 그 다음은 배터리하고 자동차 뉴스입니다. 현대차하고 GM의 합작 하이브리드 공략 합작한다 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협력해서 차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 내용이 왜 또 중요하냐면 현대차와 GM이 북미 하이브리드 공략을 하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북미 전기차의 올해 성장률이 2.8%뿐이 안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42%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GM이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여기와 관련된 부품과 배터리 사도 동시에 같이 거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지켜를 보자. 이런 뉴스예요. 이 뉴스는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만이 아니고 한 2, 3일 동안 2차 전지가 올라왔던 이유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더라.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턴어라운드 된 게 뭐 때문이냐 봤더니 ESS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하고 그저께는 요 뉴스로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CATL이 배터리 생산 속도 조절을 위해서 리튬 광산 생산을 최소 3개월간은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튬 및 중국의 리튬 및 리튬 광산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중국 정부에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과잉 생산 능력 단속 그리고 광산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하면서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뉴스 몇 번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너무 한쪽만 너희들 전부 다 이것만 매달려가지고 이게 산업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냐. 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겠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환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보도인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어제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2차 전지의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들을 보시면 2차 전지 리튬 가격 상승, 중국의 과잉 생산 조절, 그리고 ESS의 기회, 드디어 2차 전지 기회 오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기회 오나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네네. 그렇게 뉘앙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가운데 어제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의 각형 배터리 첫 조달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오. 테슬라의 모델 Y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각형 배터리를 좀 확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른 메이커들도 그렇습니다. 브랜드들도. 근데 요 각형 배터리는 CATL에서 독점 공급받았었거든요. 그동안에. 네. 근데 요걸 우리나라 한국에 요거 좀 해달라, 만들어 달라. 요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는 가만히 보면요. 테슬라는 이것만이 아니죠. 삼성하고도 그렇고, 네. SDI하고도 그렇고, 네. 요번에 각형도 그렇고, 테슬라는, 드디어 아주 빠르게 삼성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중국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호재성 재료로 좀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화장품 뉴스요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네네. 이 보시면 화장품, 뭐 배터리, 원전, 반도체 막 이런 뉴스들이잖아요. 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요 마지막 요 화면을 갖고 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7월 말까지 상반기에 지금 이게 캡처한 거라서 글자가 잘 읽히시질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기의 수출 규모를 작년하고 올해에 증감률에서 66%나 증가한 것. 제일 많이 증가한 게 뭐냐? 중대형 변압기. 그다음 46% 대형 변압기. 27% 아이스크림 빙과류. 26% 빙과류요? 선박. 26% 바이오 의약품. 23% 라면.
이 15% 화장품, 반도체 14%, 이 밑에는 철강, 화학, 정유는 다 줄었고요. 네. 이 순서대로 올해 봤더니 주가 ETF들이 올랐네. 주가가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전부 다 오른 거예요, 사실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번에 관세 영향하고 하반기 이후부터의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수출이 이 섹터가 계속 수출이 잘 될 수 있느냐 또는 이런 게 있죠.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될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원화 강세가 됐을 네. 때는 불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화 약세가 돼도 그러면 원화 약세가 되면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원화 약세일 때는 수출주가 좋고 네. 원화 강세일 때는 내수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원화 약세가 돼도 수출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가격만 싸면 뭐에 경쟁력이 없는데 제품이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관세로 인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 꼭 필요해. 얘는 경쟁이 없어.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정가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제품들. 아마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이스크림은 아마 메로나가 좀 수출이 좀 되는 모양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메로나 좋아하나 봐. 아, 그래요? 네. 빵또아도 맛있는데 빵또아 저도 한번 빵또아 되게 좋아하는데. 빵또 한번 드셔보시면 외국 분들도 반하실 텐데. 저희 우리나라 음식 먹다가 이거 외국 분들 드시면은 이거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저는. 바나나 우유? 아니 뭐 그런 거 맞아요. 바나나 우유도 좋고 매콤한 것들 가운데도. 네, 그렇죠. 자, 하여튼 그런 거 수출 우리 기업들이 잘 좀 수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분명 경쟁력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클 인터넷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렉스라는 곳에서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드린 이벤트를 1,000분께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클 2배 레버리지 상품 요거 ETF 보유하신 그 화면을 캡처해서 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드린다는 거예요. 뭐 서클 요즘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아마 현재 내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 이벤트 참여하셔서 커피 받아 가시고 근데 많이 안 사도 되죠? 한 주만 있어도 한 주만 되죠? 있어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 했어요 서클. 저는 근데 이 렉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를 좀 알아요. 아 그래요? 아시아 대표님하고 친해서 아는데 여기가 되게 특이한 데인데 마이클 셀러 아시죠?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비트코인만 사는 그 기업. 그 마이클 셀러가 암호화폐가 뭔지 모를 때 야, 암호화폐가 이런 게 있어 라고 알려준 사람이 렉스 파이낸셜 CEO.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명가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그리고 세구나. 그 저기 레버리지 ETF 상품의 명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얼마 전에 이제 CCUP라고 해서 그 서클 인터넷 2배 레버리지 네, ETF가 네, 네, 이번에 네. 출시가 된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 내가 서클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더 난 공격적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매수 인증 이벤트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뭐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하실 분들은 같이 커피까지 꼭 네.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관련된 이야기 우리 김열매 연구원과 함께 서클 얘기도 한번 좀 해보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